너는 왜 또 뒤에 앉았어? 짜잔! 죄송합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스팅어 마이스터 가솔린 2.5 터보 4륜 모델이며 마스터즈 기본형입니다. 썬루프, 퍼포먼스, 모니터링, 렉시콘 사운드가 적용된 옵션으로 차가 출고된 다음에 퍼포먼스 플러스 옵션이 나와서 이 차량에는 후드 가니쉬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스팅어 마이스터 2.5 터보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LED 반사식 헤드라이트가 적용된 거, 그 다음에 2.5 터보에서는 주간주행등이 위쪽에 2줄 아래쪽에 2줄로 새롭게 신규 DRL이 적용이 되었고요. 18인치 19인치 전면 가공휠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3 터보에만 디퓨저 모양이 변했고 듀얼 머플러 팁 크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지면서 가변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될 리어 램프가 변경이 되었죠. 기존에는 중앙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스팅어 마이스터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이 가로로 쭉 가로지르면서 연결이 된 부분이 가장 또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무빙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었어요. 좌측이나 우측 방향지시 등을 넣었을 때 순차적으로 전멸이 되면서 LED가 전멸이 되면서 켜지고요. 비상등을 켰을 때는 뭐 턴 시그널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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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켜집니다. 자,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제가 위장막을 쫓아다닐 때도 많은 회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기존 거랑 호환이 되냐 안 되냐.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호환은 됩니다. 호환은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지금 어느 정도 나왔지만 7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냥 갖다 꽂으면 그대로의 모양은 살릴 수 있어요. 후미등도 다 그렇게 들어오고. 하지만 턴 시그널은 아직까지 이게 지원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턴 시그널이 되게끔 하려면 뭐 정션 박스라든지 뭐 다 바꿔야 되고 어떠한 모듈을 써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모듈을 저도 찾고 있고 어떤 방법을 저도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실 뭐 되게 이거 턴 시그널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테일램프를 쪼개면 되거든요. 쪼개서 열어서 옛날 방법처럼 열어서 거기에 뭐 모듈을 넣어서 해줄 수는 있죠. 근데 이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추합니다. 일단 라이트나 후미등 뭐 테일램프 이런 것들 튜닝을 하실 때 이걸 한번 연다, 그리고 다시 이걸 접합한다. 지금까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언젠간 습기가 분명히 찹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절대 비추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지금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지만 언젠간 꼭 성공해서 한번 그거를 완성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후미등을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가지의 방법들이 나타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가격대가 사실 조금 비싸요. 기존 스팅어 리어 모습도 충분히 멋있기 때문에 생각 많이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팅어 하면 제일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글라스런입니다. 잡소리. 그런데 스팅어 마이스터에서는 자세히 보니까 웨더 스트랩의 변화가 있어요. 기존 걸 안 쓰고 새로운 소재로 모양도 바뀌었고요. 새로운 소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은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를 시승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잡소리는 안 들려요. 물론 스팅어도 처음에는 잡소리가 바로 들리진 않았지만 이 모양이 바뀐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도 스팅어 살 수 있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제일 눈에 보이는 게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계기판은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이 계기판 쪽에 크롬 라인이 포인트를 준 거,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고, 구형 스팅어 오너기 때문에 풀 LCD 계기판이 적용 안 된 거에 대해서 뭐 섭섭하다 이러진 않지만,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많이 섭섭했던 소식이죠. 내비게이션, 야, 요거는 부럽습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예뻐 보이고 보기도 편하고요. 요거가 변했고, 기존 스팅어는 글러브 박스 위쪽과 도어 트림 쪽에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스팅어 마이스터에서는 그 위쪽으로, 크래시 패드 쪽으로 한 줄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그래도 이거를 봤을 때 아,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아에서 점점 이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지 않나, 뭐 이 정도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구형 스팅어 오너로서는 이 부분은 부럽죠. 그리고 기존에는 6가지 색상밖에 적용을 못했지만 요번에는 62가지 색상이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색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과속 안내 연동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달리다가 과속 카메라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체크를 해 놓으면 너 과속하고 있어 라고 빨간색으로 알려줍니다. 그러고서는 속도를 다시 줄이면 원래 내가 세팅했던 값이 다시 나와요. 요거는 기아 자동차에서 아주 스마트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설정하고 끄고 할 수는 있지만, 운전하다가 갑자기 얘가 빨간색으로 딱 켜져. 그러면 아, 내가 과속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정말 잘했습니다. 기존 스팅어에는 사실 실내가 고급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저는 뭐 그 당시에 상당히 만족하고 타고 있고 지금도 만족하면서 타고 있지만, 이 스팅어 마이스터 이 퀼팅 나파 가죽 시트를 보고 나서는 우와, 진짜 고급스러워졌구나. 요게 저는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제가 이 퀼팅 나파 가죽 시트를 앉았을 때와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의 이 쿠션감, 그 다음 앉았을 때의 쿠션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요거는 되게 탐나요. 하이패스 룸밀러가 없어졌고 프레임리스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서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세련됐네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패스는 그럼 어디로 갔냐, 얘는 바로 맵램프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해서 맵램프 쪽 디자인의 변화가 있지만, 사실 맵램프는 저는 기존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들 시프트도 그대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패들 시프트 연장 킷을 이용해서 감성 마력도 올리고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시지만, 사실 순정으로 사용하기에도 딱 요 손가락, 내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 뭐 좋습니다. 감각 좋아요. 느낌도 좋고. 후측방 모니터가, 자,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켜게 되면 가운데에 옆 차선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니터로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요게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사이드미러가 있는데 이것까지 왜 있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숄더 체크랑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운전하면서 정말 크게 많이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밤에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국도나 시골길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해요.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엄청나게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이거를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라이트를 밑으로 툭 내리면 계기판에 오토라는 라이트 모양이 뜹니다. 그러면서 너무 어두울 때는 자동적으로 쌍라이트를 켜주고, 앞에 빛이 보인다 또는 차량이 보인다 또는 반대에서 마주보는 차량이 온다, 그것을 빛을 인식을 해서 그럴 때는 다시 쌍라이트를 꺼주고, 어두울 때는 다시 켜주고, 이런 기능입니다. 요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잘 사용하고 계시죠? 이거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안 보이던 게 하나 생겼어요. 전조등 각도 조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본넷을 열고 조정을 했었지만, 요번에는 단계별로 나와 가지고 운전자에 맞게 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에 요건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떤 버튼이냐면 바로 차로 이탈 방지 버튼입니다. 기존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 시킬 때는 그냥 한 번씩만 누르면 됐어요. 그런데 얘는 누르고 있어야 돼요. 길게. 이거 제가 이거 왜 이러지? 해서 전 길게 눌러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3초를 누르고 있어야지만 차로 이탈 방지가 작동이 되고 또 꺼지고, 물론 한번 설정해 놓으면 거의 끄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스팅어 타시는 분들 중에서 요거를 자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 시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르고 있는 거는 조금 불편하네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죠. 뭐 내릴 때 무릎으로 단다거나. 근데 제 무릎이 제가 휴다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다리 긴 사람들도 내릴 때 여기에 버튼을 누르나? 네, 요거는 조금 그렇네요. 네, 3초. 여러분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초 누르고 있어야 요게 활성화 비활성화가 됩니다. 요 기능은 저는 조금 불편하네요. 이렇게 바뀐 거는. 스팅어 위장막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3.3 터보 차량에 가변 배기가 적용된 것을 실제로 들었고 따라도 갔고 많이 그래 봤지만,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거를 2.5 터보에도 넣어준다면 정말 좋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다 들어가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는 옵션으로 이걸 선택을 해서 기존 모든 스팅어 오너에게 이런 혜택을 좀 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왜 3.3에만 넣는지, 물론 차이를 좀 두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3.3에만 적용된다라는 게 조금 예비 오너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2.5 터보 타시는 분들, 또는 물론 이건 3.3에도 나지만 가변 배기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5 터보 타시는 분들한테도 요 액티브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요 감성적인 이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모드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악셀을 빵 밟아 보세요. 그러면 이 액티브 사운드가 물론 밖에서는 안 들리지만 이 안에서 이 운전자 또는 탑승자들한테 들려주는 이 강렬한 사운드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기존 스팅어 오너분들께서 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HUD에 표시되는 정보가 초창기 모델은 너무 없어요.
특히 뭐 과속 카메라 몇 메다가 남았는지 전방에, 이거는 저기 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해가지고 기존 스팅어 오너분들도 이런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아 담당자님들, 관계자님들, 혹시 이거를 보신다면 좀 반영 좀 해주세요. 기존 스팅어 오너분들한테도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과속 단속 카메라가 몇 메타에 남았는지 요런 거 정도는 아이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실 수 있잖아요.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할 때도 여기 프로그램은 바꿔주면서 왜 이건 안 해주는 거야? 해주세요. 특유의 고주파음이 상당히 거슬리게 들려요. 지금 계속해서 이거 지금 어느 정도 120km를 밟아도 들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악셀을 밟고 악셀을 뛴 상태에서 지금 현재 60에서 50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들립니다. 요게 혹시 결함일까요? 이 고주파음 2.5 터보 타시는 분들 또는 3.3을 출고해서 타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에만 지금 고주파음이 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차량도 이런 고주파음이 나는 건지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차량만 타보고 있으니 다른 차량을 못 타봐서 이런 고주파음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차량에만 이런 고주파음이 난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못할 정도로 엄청 짜증나요. 이 지금 소리가 여기 카메라 음성이 녹음이 될진 모르겠지만 요거 정말 문제네요. 이거는. 기아 사랑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운전석 창문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운전석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 썬루프 열어줘. 썬루프를 엽니다. 대박. 뭐 이거 사실 뭐 별거 아닌 기능이지만 이 손으로 하면 돼요. 근데 손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음성인식 좋네. 와, 이거 카니발에는 안 되는데. 제가 2.0 터보 차량은 운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3.3을 타다가 2.5를 탔는데도 크게 부족한 거는 물론 차이는 있죠. 3.3과 2.5 상당히 재밌어요. 피곤하지도 않고 운전하면서 내내 즐겁고, 와, 이게 밟으면 이런 힘이 느껴져? 서킷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이거를 운전하면서도 야, 오랜만에 서킷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스팅어의 한계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인제 서킷 같은 곳을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와 펀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저는 무조건 스팅어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2.5도 좋은데 3.3은 얼마나 또 더 좋을지 사실 그것도 시승을 하고 싶습니다. 스팅어에 관한 튜닝 정보, 그 다음 차량 정보, 커뮤니티, 이런 것들은 네이버 대표 카페 클럽 스팅어 동호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팅어 기존 오너분들께서 좀 이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2열 시트에 이 안전벨트 폴딩을 하게 되면
여기가 눌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누우실 거고, 아니면 짐을 실을 땐 여기 누우실 건데, 이거 눌림 현상 분명히 또 발생합니다.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시승을 마치고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이쪽 시트 눌림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쪽은 없네요. 요쪽은 없는데, 이거 아까 내려놓고 도착할 때까지 2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눌린다, 그리고 짐으로 올려놓는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것도 역시 시트 눌림 현상은 이쪽과 이쪽은 네,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